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60세 이상 노인 파산, 역대 최대 급증, 모두 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에 쫓기고 월세를 내지 못해 거리에 나앉고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때는 가장으로 또 사회의 중추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노후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도 씁쓸하죠. 사실 이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길어진 수명,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자녀 지원, 예상 못한 사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가까운 이야기예요. 특히 요즘은 정년이 짧아졌고 퇴직 후 다시 일할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준비가 덜 된 채 은퇴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 친구 중에도 한때는 안정적으로 잘 살았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지는 경우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60세 이후 노년 파산의 주요 원인 10가지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상황이 괜찮더라도 이 내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힌트를 얻으셨으면 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퇴직 이후 수입이 끊기고 지출은 그대로일 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수입은 뚝 끊기는데 문제는 지출은 거의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월급으로 대충 맞춰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쌓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소비 습관은 예전과 비슷하다면 파산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은퇴 전과 거의 똑같은 경우, 특히 손주를 자주 만나면서 간식이나 외식, 용돈 같은 지출이 늘어나기도 해요. 또 취미나 여행을 계속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이 나이에 즐겨야지라며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실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퇴직 전후로 생활비 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보는 거예요. 고정비용부터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따져보고, 특히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항목은 시니어 전용 상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절약이 돼요. 소비 습관도 지금 내 수입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게 노후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의 기준을 즐거움보다는 지속 가능성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줄일 수 있으면 미래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무리한 지원을 계속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경제적으로 무리한 지출로 이어질 땐 결국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녀가 어려운 시기니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내 삶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도 함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느라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리는 경우,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빚을 내어 도와주는 경우, 또 손주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자녀의 대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보증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분명히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 간이라도 경제적 거리두기는 꼭 필요해요. 자녀에게도 내가 무한정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내가 편하다는 말도 이제는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어야 자녀도 편하다로 바뀌어야 할 시기예요. 셋째, 노후 의료비 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 60대 이후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갑작스런 입원이나 수술이 생기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건강할 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다가 몸이 아파지고 나서야 이런 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를 실감하게 되죠.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 있어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 치아 치료나 안과 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반복될 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되면 매달 간병비로 100만 원 단위의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몇 년씩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 노후에는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도 미리 점검해두는 거예요.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갱신 주기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큰돈 들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또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결국은 내 통장을 지키는 일이에요. 넷째, 보증이나 공동명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채무가 생겼을 때 자녀나 지인을 믿고 도와주려고 한 결정이 노후에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대출 보증이나 공동명의로 들어간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넘어온 경우, 지인의 대출에 신뢰로 공동 서명했다가 그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혹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해뒀다가 그 자녀의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까지.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 정으로만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보증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재산이나 금융거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공동명의도 신중해야 하고요. 미안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지켜주는 게 진짜 보호입니다. 다섯째,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을 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꾸준히 납입한 분들도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이고,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금액이 작았던 분들은 3,040만 원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 후 연금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월세나 관리비만으로도 연금이 다 나가버리는 경우, 연금 수령일에 맞춰 장을 보러 나갔다가 통장 잔고에 좌절하는 경우, 의료비나 경조사비가 연금 외 지출로 추가되면서 매달 적자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퇴직 전에 반드시 내 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그 금액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대안도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재정 상황에 맞춰 내게 맞는 노후 구조를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섯째, 자영업 실패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는 건 못 참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험 없이 덜컥 가게를 열었다가 생각보다 손님이 없고 유지비가 커서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예를 들어 권리금까지 주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인수했는데 6개월 만에 폐업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이나 택배 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이 기대보다 훨씬 적었던 경우, 또 시설 투자와 인건비로 빚을 냈는데 수입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 신용등급까지 떨어진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창업 전에 반드시 해당 업종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은 알바처럼 체험해보는 거예요. 수익 구조와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내 건강과 체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은 소규모, 무점포 창업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일곱째,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소득이 없는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예요. 특히 월세나 전세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엔 매달 나가는 금액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면 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되죠.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전세를 얻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경우,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와 관리비만 합쳐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경우, 자식이 살던 집에 얹혀 살다 갈등이 생겨 갑자기 이사하게 된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집이 크고 좋아도 그 안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단 조금 작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훨씬 낫죠. 주거복지센터나 시니어 임대주택, 장기전세 제도 같은 공공지원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여덟째,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할 때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입이 없는데도 지출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버틸 수 없게 되죠. 옷, 외식, 취미, 경조사비 등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습관으로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예전처럼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아는 사람 생일마다 5만 원씩 봉투를 내고 취미 활동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출하는 경우, 또 손주를 볼 때마다 장난감이나 외식비를 아낌없이 쓰는 것도 습관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쓸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단순한 원칙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써보면서 어디에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쉽게 소비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자발적 절약은 절대 궁상이 아니고 나를 위한 지혜입니다. 아홉째,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기로 인한 손실. 노년에는 몸뿐 아니라 판단력도 조금씩 느려지다 보니 사기나 금융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전화금융 사기, 투자 유혹, 보험 리모델링 같은 걸로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다쳤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돈을 이체하는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투자 사기나 코인 사기에 당하는 경우, 또는 기존 보험을 갈아타면 좋다며 유도하는 설계사 말에 속아 손해를 보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일이든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의심되면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돈을 지키는 데에 과한 조심은 없어요. 열째,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함. 경제적 파산은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 더 크게 찾아오기도 해요. 외로움, 우울감, 허무함 같은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를 방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일할 의지도, 절약 의지도, 인간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뭐하러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10분이라도 밖에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햇볕을 쬐고 사람을 보고 가벼운 인사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져요. 작은 대화 하나가 내 마음을 환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사례는 모두 60세 이후 노년 파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수입보다 큰 지출, 자녀 지원, 의료비, 보증 문제, 연금 부족, 자영업 실패, 주거비 부담, 소비 습관, 사기 피해, 그리고 외로움까지. 이 모든 요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무섭고 우울한 미래를 예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이라도 이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대비한다면 누구든지 노년을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거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은 항목이 있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씩 점검하고 생활 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 그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